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무조건 해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짐 스토월 저자의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와 함께 다뤄볼게요. 저자는 18살에 희귀병 진단을 받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만의 특유의 긍정적인 사고로 국가대표, 역도 선수, 투자 중개인, 36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 칼럼리스트, 기업가로서 여러 방면에서 이기는 성공한 삶을 사는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공 좀 했다는 사람들은 그의 칼럼을 필독으로 읽고 연구한다고 해요. 그가 말하는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 대화나 편지 말미에 언제나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죠. 그냥 하는 말이라고도 치부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들으면 오늘 하루가 왠지 잘 굴러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 든 몸과 마음을 돌보는 문제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육체와 두뇌의 나이가 아니라 생각의 나이, 더 나아가서 정신적 회춘의 문제일 것입니다. 젊은 꼰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반대로 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80이나 90줄인데도 가슴 한가운데가 젊고 삶으로 충만한 사람들 말이죠.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길까요?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 라는 친구의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나날과 최고의 것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기 시작할 때 삶을 대하는 태도도 늙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고 지난 기억을 파먹으며 삽니다. 반대로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 라고 치면 정말로 말이 씨가 되어서 앞으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행복의 3가지 요소는 할 일과 사랑하는 사람과 지향하는 대상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지향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할 일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일도 훨씬 쉽겠죠. 힘든 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가 있겠죠. 어려움을 인생의 상수로 대하느냐 아니면 변수로 대하느냐는 겁니다. 어려움이 변수라면 그것은 언제라도 흥미진진한 일과 더 나은 날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심지어 마땅히 얻어야 할 것도 항상 가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은 마침내 꼭 갖게 됩니다. 기대를 품고 오늘을 사시길 바래요. 그러면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 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하시게 될 거예요. Today's a day. 짐 스토벌은 칼럼글 마지막에 매번 Today's a day 라는 말로 끝내는데요. 어제는 지나간 기억에 불과하고 내일은 희망찬 약속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유일무이하며 나라는 존재는 오늘을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개념이 아직 우리의 문명에는 잘 뿌리내리지 못한 듯 합니다. 우리는 어제를 걱정하고 내일을 계획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오늘을 사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내 앞에 닥친 순간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 이것이 내가 맡은 과업을 더 잘하게 하고 나아가 내가 시간을 쏟기로 결정한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맞는지 따져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방황하게 놔두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하나마나한 일로 하루를 보내는데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시간 낭비라고 느껴진다면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완전히 연소하는 삶, 그런 멋진 인생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을 자신의 최대한으로 살아낼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미래를 그리면서 자신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일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오늘 수행하는 유의미한 일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미래라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는 건 오늘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인생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만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살면서 원하는 것을 갖기란 쉽지 않죠. 마땅히 가져야 할 것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머리에 가득 들어찬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거침없이 움직이는 건 역시 또 우리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 이것은 유사 이래로 지난 5,000년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0명은 되는 위인들이 줄곧 해온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습관이 되곤 합니다. 무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실패의 구렁텅이는 깊어만 갑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잘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무얼 해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고 또다시 잘 되다 보니 잘 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매일 명심할 격언이 있습니다. 찾고 있어야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안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기대에 맞는 일들이 착착 벌어집니다. 반대로 좋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서 오늘을 시작한다면 그날은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두 경우의 객관적인 상황은 아마도 같을 거라는 건데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라는 결과를 찾았기 때문에 바라는 결과가 보였던 것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것에만 골몰한 나머지 멋진 나날을 얼마나 많이 놓쳤을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준 선물을 못 보고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 동안 그날은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길 열심히 바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어디 좋은 일 없나, 어디에 좋은 게 있을까 바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할 거예요. 그날은 특별한 하루였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염려하지는 마세요. 이런 생각은 평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같은 거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고단한 날을 보내게 될 때 습관처럼 어디 좋은 일이 없나 내심 기대하고 살피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내게 벌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만발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돈과 관련해서 갖는 목적은 참 애매하고 일반적입니다. 더라는 한마디 말이 대체로 모든 목적을 대변하니까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저축,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투자, 더 빠른 은퇴,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원합니다. 세상은 소비사회가 되었어요. 순간순간 광고가 파리떼처럼 달라붙습니다. 네가 가진 물건이 바로 너야 라는 건데요. 구매를 하면 나라는 존재도 플러스가 될 것처럼 말이죠. 대다수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행합니다. 소비자를 향한 메시지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갖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가난했다가 이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부자가 낫다는 격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행복은 벽에 붙은 실내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직접 눈금을 맞추는 거죠. 에이브러햄 링컨이 평생 우울증 진단을 받고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아시나요? 사람은 자신이 정한 만큼만 행복하다. 링컨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을 감복시킬 만한 소유물을 원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더 빨리 달리고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진상 고객을 상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타인은 내 소유에 대해 내 생각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애쓰는지 물으면 뒤따라오는 대답은 다 가족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족과 관련한 측면에서 여러분의 순자산 대 순가치를 살펴볼게요. 하나, 내 인생과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준 집안 어른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남겨준 건 아마도 돈보다 가치였겠죠. 둘, 과거 여러분의 성격 형성기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비단 돈뿐만 아니라 사랑, 시간, 교훈을 투자하지 않았나요? 셋, 친구나 가족과 보낸 특별한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그런 시간은 돈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았나요? 돈을 쓰지 않고 했던 일 중에서 기억에 소중히 남는 건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손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시간, 교훈, 기억 같은 것인가요? 이런 것을 소유물을 주는 과정에서 희생한다면 그건 마치 후손이 물려받을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쓰고 있는 셈이 아닐까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돈만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원하겠죠. 삶의 교훈이란 것이 되게 그렇듯이 이것도 균형 잡기 활동입니다. 사람들은 회색 질문에 대해 흑백의 답을 구합니다. 돈이 필요한 곳에는 역시 돈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면 여러분의 특별한 사람은 그들의 가슴과 마음과 정신에서 여러분의 돈보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더욱 절실히 원할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나의 순자산과 순가치를 함께 늘릴 방법을 오늘 하루를 살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가 덮쳤을 때
라디오에서 들은 어느 이재민의 인터뷰가 잊히질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 집이 있었지만 이제는 허허벌판이 된 땅에서 한 젊은 남자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있다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뇌리에 평생 남을 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온 몇 벌이 우리 가족이 가진 전부입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모두 무사하니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다 있는 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있다니. 어쩌면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남자의 말에서 교훈을 반추해 볼게요. 우리는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끌어 모으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덜 중요한 것들이 사라져 버리기 전까지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파괴된 지역은 다시 복구되고 회복될 거예요. 깨지고 무너진 삶을 추스를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힘을 찾을 테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가장 힘들고 고된 시간에 이르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자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은 여러 날 지치지도 않고 남을 위해 일했습니다. 음식과 물품을 실은 트럭이 전국에서 빠르게 모여들어 구호가 필요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들, 정부와 민간 기관들, 교회와 비영리 단체들도 모두 멋지게 헌신해 주었죠. 인생이 최악을 보여줄 때 우리는 최고를 보여준다. 이런 멋진 말이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삶과 꿈의 잔해에서 더 단단하고 멋진 삶과 꿈을 쌓아 올리는 힘, 이런 능력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걸 잃더라도 여전히 친구와 가족이 있고 계속 나아가겠다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주변에서 곧잘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여러분이 직접 내뱉기도 하실 거예요. 모두가 때때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버릴 지경이 된 것은 스스로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일로든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한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쳐도 된다고 자동으로 허락을 한 셈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길거리를 걷는데 지저분한 차림의 노숙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비틀 지나다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신발이 구리네.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하루를 망치진 않을 거예요. 아니, 눈 한번 흘기고 나서 신경도 안 쓰겠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계속 신경이 쓰일 거예요. 진짜로 그런가? 신발만 몇 번을 쳐다보겠죠. 모욕으로 느끼거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신발이 정말 별로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나와 가까운,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가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적으로나 일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못 가질 것은 없습니다. 습관적 지각이라는 인수를 상황 방정식에 넣어서 고려하면 됩니다. 제 시간에 오게 하려고 여러 건설적인 방법을 써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각을 한다면
고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이후로는 그 문제를 내 마음속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늦을 때마다 동동거리고 소리를 지른다면 불쾌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는 태평한 태도로 20분이나 30분쯤 늦겠죠.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고요. 여러분만 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아니, 망치게 허락을 한 것이죠. 남이 나 자신은 아무렇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나를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게 웃깁니다. 가까운 이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존재는 없으니까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루하루 이어가는 일을 일컬어 우리는 산다고 합니다. 안달복달하는 삶에서 발을 빼고 진짜 내 운명을 경험하는 드물지만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다 보니 나 자신도 행복해졌다. 뭐 그런 삶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진정한 인생을 잘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손에 쥔 고운 모래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만져지거나 규정되지 않고 손에 잘 잡히지도 않으니까요. 행복의 열매를 맺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셋 중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결여된 무언가를 찾아 어둠을 더듬는 꼴입니다. 다리 3개가 균형을 이룬 수틀 의자를 상상해 보세요. 다리가 하나만 없어도 의자는 균형을 잃고 쓰러질 거예요. 진실로 행복하려면 반드시 할 일과 사랑하는 사람과 지향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셋이 다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할 대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시간은 매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1분 1초도 다르지 않죠. 이 시간에 어떤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성공과 행복의 저울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빈둥댈 수 있는 열대의 예쁜 섬을 낙원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문학 작품은 또 얼마나 많던가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 타인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려면 반드시 정서적으로 나 자신의 밖으로 나가서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지향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희망하고 거기에 힘을 쏟는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곳만을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내 눈앞에 무언가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사는 존재니까요. 살면서 다시 조용한 절망이 찾아오거든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을 가만히 살펴 이 3가지 중에서 없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할 일인지, 사랑할 사람인지, 바라는 것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Today's the day. 성공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인지 알기란 때에 따라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있어서 언제는 확인이 쉽습니다.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집으로 폐기된 수표 같은 것이고 내일은 가치가 불확실한 약속 어음입니다.
오늘만 현금입니다. 손에 쥔 현찰 같은 오늘을 현명하게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모험,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신가요? 여행은 여러 날을 하더라도 도착하는 날은 단 하루이며 하루하루가 다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만약 내일까지 기다린다면 목적지에서 하루만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달성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운명의 일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소중한 오늘 하루를 맞바꾸었으니까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거예요. 건물은 세울 수도 부술 수도 다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다시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함께한 지혜란 것은 결국 삶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한 무의미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며 마칠게요. Today's the day. 오늘을 현명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짐 스토벌 저자의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와 함께 했습니다. 제게는 이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지, 인생을 이기고 삶에서 성공하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요. 나를 잃고 세속적인 삶만 추구해 오늘 하루를 잃을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잃고 있었던 건 무엇인지, 알맹이 없는 시간을 보내며 후회하는 하루를 보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늘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저도 제가 목표한 건 반드시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다짐으로 한 챕터씩 읽으며 도움을 받았던 책이니 여러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